자, 이제는 추가 공제라는 거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지 마시고 아까 했던 거. 여기. 자, 추가 공제인데요. 추가 공제는 일단 우리가 그 기본 공제가 마치 1차 시험 일단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1차 시험에 합격해야 2차 시험 볼 수 있지. 저는 1차 시험 그냥 무시하고 2차 시험부터 볼 게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추가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한해서 추가적으로 빼주는 게 우리가 추가 공제예요. 그리고 이 추가 공제는 다 됩니다. 어느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걸리면 다 돼요. 추가 공제는요. 해볼게요. 자, 일단 가로 1번 경로우대 공제. 자, 경로우대 공제는요. 기본 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 여기서 70세는 만 나이, 여기는 항상 만 나이입니다. 여러분들 만 나이. 알죠? 왜냐면 그 나이도 계산을 할 줄 아셔야 돼요. 만 나이입니다. 만 나이. 그래서 70세 이상인 경우는 1인당 100만 원 빼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뭐 부모님께서 연세가 70세 이상이시다. 또 소득금액 만족하신다. 라고 하면 기본공제 150에 경로우대 100만 원에서 250만 원 뺄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물론 내가 70세 이상이어도 돼요, 이건.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 장애인 공제입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기본 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잖아요. 장애인이면 1인당 200만 원 빼줍니다. 알죠? 1인당 200만 원. 여기서는 나도 무조건 포함이에요. 알죠? 굳이 인당 외우실 필요 없고 이것까지 외우면 머리 터질 거거든요. 앞으로 외우실 게 계속 많기 때문에 오늘. 알죠?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왜냐면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면 경로우대 공제 그거 컴퓨터가 알아서 걸어주거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은 문제에서 줄 거니까 여러분들이 거시면 돼. 이건 문제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진짜 문제가 뭐냐면 요 가로 3번하고 가로 4번이에요.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문제에서 간접적으로 줍니다. 여러분들이 따지셔야 돼요. 꼭. 알죠? 왜냐면 요건이 있거든요. 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 부녀자는 여자예요, 남자예요? 저 여자이기 때문에 일단 여자가 있어야 빼주지만 그 여자는 본인이 여자야 돼. 본인이 여성. 그래서 여기 있죠. 본인이 여성이어야 됩니다. 부양가족 중에 여성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거주자 본인이 일단 여성인 경우 여성이어야 됩니다. 알죠? 그러면 본인이 여성이면 다 빼주니? 아닙니다. 여기 중요해요. 뭐냐면 서민 여성. 알았죠? 외워주실게요. 반드시 요건 있어요. 여기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2배사 근연기 해가지고 6가지 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외워주셔야 돼요. 꼭. 그래서 일단 요건 만족하려면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본인이 여성이어야 됩니다. 일단. 자, 요거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부녀자 공제는 왜 해주냐면 힘든 여성을 빼줘요. 본인이 힘든 여성일 때. 그럼 누가 있으면 힘들어요? 배우자? 누가 있으면 힘들어요? 그렇죠. 이거는 결혼하신 분들이 다 맞추십니다. 배우자입니다. 남편. 완벽하죠.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자녀.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 그렇죠. 남편. 여기 그렇죠. 그렇죠.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어머니들이 잘 맞추세요. 여기는. 알죠? 그래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입니다. 알죠? 그리고 여기 부녀자 공제만큼은 배우자 소득금액 안 봐요. 여기 있죠? 배우자의 소득 유무 불구하고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녀자 공제는 일단 남편의 소득 금액을 안 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기본 공제 따질 때는 배우자의 소득 금액 봅니다. 아셨죠? 근데 부녀자 공제할 때만큼은 남편의 소득 금액 안 본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됐죠? 또는 내가 남편이 없으면 내가 부양해야 되는 가족들이 있을 때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배우자가 없어요. 남편이 없죠? 근데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부양해야 되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가 연봉이 10억이야. 그럼 내가 부양당해도 괜찮겠죠? 그리고 내가 세대주로 등록이 돼야 돼. 세대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알죠? 1또는 2입니다. 일단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인 본인이 여성.
예,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배우자가 없는데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세대주. 알죠? 근데 되게 짜요. 1년에 50만 원 해줘. 1년에 50만 원. 1년에 50만 원. 그리고 조심하실 게 이 부녀자 공제하고 한부모 공제는 나밖에 안 돼요. 왜냐면 여기 거주자 본인이라고 돼요. 거주자 본인. 그래서 이 한부모하고 부녀자는 본인만 되지 다른 분은 안 됩니다. 내 입장에서요. 알죠? 만약 어머니께서 여기에 걸리시면 어머니가 받는 거지 나는 못 받아요. 알죠? 잘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부모 공제해 볼게요. 자, 여기서의 한부모는 부모가 한 명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여기에서 거주자라고 했으니까 내가 부모 입장이에요. 내가 부모 입장인데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가 없는 거예요? 배우자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배우자가 없는 자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주의하실 건 남자도 됩니다.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녀자 공제 너무 뭐라고 해야지? 스트레스 외우는 게 스트레스이셔가지고 남자만 제끼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로 부녀자 공제 요게 빨리 잘 외워야 되니까. 알죠? 그래서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자입니다. 알죠? 근데 부모니까 내가 누가 있어야 돼? 부모. 그렇죠. 직계 비속이 있어야죠, 여러분들. 맞죠? 근데 여기는 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서 원칙적으로 해주니까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 비속이 있어야 돼요.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 비속이 있는 자. 이 두 개를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배우자가 없으면 거의 100% 한부모에 걸려요. 그렇게 줍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그거 없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장난치면 좀 이따 그 문제 볼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소득 금액 안 따져요. 한부모는. 됐죠? 됐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그 다음 조심하실 게 우리 부녀자 공제하고 한부모 공제는 중복도 안 돼요. 남편이 없고 기본공제 대상 자식이 있으면 부녀자, 한부모 둘 다 걸리거든요. 내가 남편이 없어. 남편이 없는데 기본공제 대상 비속이 있어요. 그럼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리잖아, 여러분들. 둘 다. 맞죠? 그럼 중복 안 되고 뭐만 적용해 주냐면 한부모만 적용해 줍니다. 중복되면.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무조건 한부모부터 따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부녀자를 따지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하시는 분들, 거꾸로가 아니라 아예 부녀자 공제부터 먼저 따지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알죠? 왜냐하면 중복되면 한부모가 없선이라면서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꼭 일단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따지시고, 알죠? 없으면 거의 한부모 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배우자가 있다라고 하면 한부모는 안 되는 거니까 이제 본인이 여성이면 부녀자 공제 따지시는 거고, 본인이 남성이면 이제 제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조심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성분들은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 앞자리가 뭐로 시작해요? 2나 4죠. 물론 아직까지 4는 내진 않아요. 2죠. 근데 가끔씩 어떻게 장난치냐면 이름이 남자예요. 왜냐하면 특히 옛날 분들은 약간 남아선호 사상 강해가지고 이름을 남자로 좀 짓는 경우가 좀 있었다면서요. 맞죠? 그래서 이름이 마동석이에요, 이름이. 근데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 앞자리가 2예요. 그럼 그 마동석은 여자인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실 게 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앞자리 꼭 잘 봐주셔야 됩니다. 알죠? 그걸 한번 낚은 적이 있어가지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추가 공제에서 주의할 사항 설명 좀 드릴게요. 또 추가 공제에서 주의할 사항. 여기입니다. 자, 뭐냐면 동그라미 이거 예외 주시면 예외. 자, 예외 여기. 우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생계를 같이 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 부양가족이 12월 31일 전에 돌아가셨대요. 그럼 이 세상에 없는 거잖아요. 또는 이제 기도를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하느님께서 장애를 치유해 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의사가 의사가 취해져가지고 장애가 치유가 됐대요. 그러면 장애가 치유되면 장애인 공제 못 받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법문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하면 사망하기 전날로 따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부모님이 오늘이 4월 21일? 22일입니까? 왜 이렇게 날짜 빨리 가냐? 4월 22일 날 돌아가셨대요. 근데 나이랑 소득 금액은 만족을 하신답니다. 아시죠? 그럼 4월 21일 상황에 따라서 판정하는 거예요. 전날? 그럼 4월 21일 날은 살아 계셨죠? 그러면 올해 연도는 공제가 돼요. 내년도부터 안 되는 거고. 아시죠? 마찬가지로, 예, 우리 자식이 장애가 4월 22일 날 치유가 됐대요. 그러면 치유일 전날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4월 21일 날 상황에서는 장애인이었죠. 그러면 올해 연도에는 장애인 공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나이 소득 금액 따지고, 알죠? 내년도부터 안 되는 거죠. 내년도부터. 조심. 이거 출제했었어 최근에. 알죠? 동그라미 2번은 무시하세요.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우리가 하루라도 나이 요건 있죠. 하루라도 나이 요건에 걸리면 공제해줘요. 맞죠? 대신에 여기는 월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시험에 말 문제로 월할 계산한다 이렇게 장난쳤거든요. 월할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루라도 내 자식이 20세 이하야 되잖아요. 근데 1월 2일 날 20세를 넘어간 거야. 그럼 1월 1일 날 20세였죠. 그러면 해주는데 150만 원 곱하기 365일분의 1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150만 원 다 해줘요. 아시죠?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 좀 풀게요. 왜냐면 최근에 이걸 낚시를 내가지고. 자,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은요. 자, 705페이지. 교재 705. 교재 705페이지로 가십니다. 자, 깜짝이야. 705페이지에 14번. 705페이지에 14번 좀 부탁드릴게요. 몇 번이에요? 14번? 그렇죠. 3번이죠. 사망일 상황이 아니라 사망하기 전날. 맞죠? 되셨어요, 여러분들? 네, 그 말이고 또 하나 또 있어요. 어디냐면 735페이지. 735. 마지막 문제입니다. 735페이지에 11번이네, 11번. 735페이지 11번. 하나 우리 안 배운 거 있긴 한데 이거 할 수 있어요. 쉬워요. 몇 번일까요? 3번? 1번? 제 그 말 어투 보고 아닌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 입장에서 몇 번일까요? 4번? 1번인데 1번. 왜요? 우리 복권 당첨금은 뭐였어요? 분리과세 소득이니까 복권 당첨금은 1,000만 원이 있어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소득이 아니라 소득 금액 신고해야 될 거. 그럼 복권 당첨금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할 금액은 없어요, 0.
없으니까 기본공제 받을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진짜로 이거. 아셨죠? 조심. 그리고 또 얘 말고도 어떻게 최근에 장난쳤냐면 한부모 공제는 300만 원,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부녀자 공제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낚시 오사기 팝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누가 낚이겠어요? 라고 가지고 나중에 문제를 풀면 낚이게 돼 있어, 이게. 알죠? 보여주세요. 자, 됐고요. 이제 여기 보시죠. 이제는 이제 요것 좀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우리가 원래는 지금 하는 게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잖아요. 소득공제.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인적공제 같은 경우에는요, 갑자기 얘도 네요. 자녀세액공제와 관련돼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좀 외워주세요. 뭐냐면, 자, 일단 우리가 자녀세액공제는요, 자녀가 있다고 빼주는 게 아니라 일단 만 8세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 빼줘요. 이거 좀 암기 좀요. 아까 우리 4번에 만 8세 이사 자녀라고 돼 있었잖아요. 맞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자녀 수당 있죠? 아동 수당인가? 자녀 수당인가 얼마 이하면 줘요? 만 몇 세 이하면 줘요? 7세로 바뀌었어요, 이게. 7세로. 아마 작년도인가? 7세로 바뀌었어요. 근데 작년도에 개정을 못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올해 7세 이하면 자녀 수당 받는데 요 세액공제까지 받으면 꿀 2번 빠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8세부터 20세까지만. 알죠? 자녀세 공제 해주는데 이거는 컴퓨터가 알아서 해줘요. 근데 제가 왜 설명드리냐면 가끔씩 이 자녀세 공제를 오해하셔가지고 가끔씩 이제 컴퓨터가 3살이면 8세가 안 되죠. 만 8세가 안 되니까 만 8세가 안 되니까 컴퓨터가 자녀세 공제를 안 걸어요. 근데 이걸 가끔씩 오해하셔가지고 자녀에 동그라미 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자녀가 내 자녀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녀세액 공제 되냐 안 되냐를 거는 거거든요. 여기 자녀라고 돼 이제 자녀. 여기에서 자녀는 자녀세액 공제 되냐 안 되냐예요. 아셨죠? 이걸 컴퓨터가 알아서 걸어주는데 이걸 바꾸는 분들이 계세요. 오해하셔가지고 자녀가 맞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설명해야 돼요. 좀 주의하시고. 자, 그리고 출산 입양 세액공제는 뭐냐면 내가 올해 출산하거나 아니면은 새로 입양을 했대, 자녀를요. 알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외우지 마세요. 30만 원, 50만 원 외우지 마시고. 알죠?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출산 입양 세액공제는 우리가 첫째냐, 그 자녀가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를 걸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들어보세요. 내가 올해 자녀를 입양을 자녀를 출산한 거예요. 자녀가 첫째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둘째 자녀를 출산한 거예요. 그때는 둘째를 걸어야 돼요. 이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올해 처음 출산했으니까 올해는 처음 출산했으니까 첫째라고 가끔씩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그 입양하고 출산한 자녀가 몇째 자녀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둘째, 물론 시험에서 세무 2급은 줘요. 높아심에 넘어갈게요. 자, 됐고요. 이제 여기 이제 부양가족 명세에 입력하는 방법만 설명드리고 좀 쉬었다가 2교시 때 같이 하겠습니다. 유임을 가지고. 자, 보시죠. 뭐냐면 우리가 저번에 사원 등록에서 했던 건 그냥 그 사원의 인적사항 있죠. 뭐 주민번호라든지 생산지기라든지 이런 것들 거는 거였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 사원 등록의 부양가족 명세가 인적공제를 입력하는 메뉴예요. 알죠? 보시면 딱 보이시죠, 여러분들? 부녀자, 한부모, 경로우대, 장애 여기까지 추가 공제잖아요. 그렇죠? 추가 공제고 여기 자녀, 출산 입양 쪽이 자녀와 관련된 공제. 그렇죠? 여기는 기본 공제 되냐 안 되냐. 알죠? 요건데 자, 외워주세요. 꼭 입력하는 방법 쉽습니다, 여러분들. 입력하는 방법이 쉽지? 중요한 건 얘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하시냐? 일단 여기 연말관계는요. 어딜 보고 여러분들이 숫자를 키보드를 클릭하시면 되냐면 여기에요.
여기 중간에 당구장 표시로 연말관계라는 곳이 있어요.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해당 부양가족의 번호를 여러분 직접 치시면 돼요. 만약에 제가 지금 3번 있잖아요. 3번은 여기 배우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민국이라는 배우자가 있다라고 3번 이렇게 누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민번호는 치시면 됩니다. 알아서 치시면 되고 여기 자 이제 기본 공제로 커서가 가면은 요렇게 창이 떠요. 메시지가 메시지 박스는 아니고 요렇게 여러분들 뭔가 창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돼요. 조심하실 게 0번 분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기본공제 받지 못한다. 알죠? 그 다음에 2번 배우자는 조심하실 게 배우자라는 뜻이 아니라 얘는 기본공제 쪽이니까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일 때 2번 거시는 겁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소득금액 탈락이면 기본공제 안 되는 거니까 0번 거시는 거고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뭐 20세 이하, 60세 이상, 장애인 이런 건 뭐 어렵지 않죠. 근데 이럴 수 있겠죠, 여러분들. 뭐냐면 어떤 사람의 아버지가 60세 이상이시면서 장애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요건도 만족하는데 장애인도 만족할 수 있겠죠. 그럼 그때는 두 가지가 가능해요. 어떻게 두 가지가 가능하냐면 나이 요건 체크하고 장애인 별도로 입력하는 거 가능하고요. 아니면 그냥 장애인을 원샷으로 놓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위쪽은 추가 공제입니다. 추가 공제. 예, 추가 공제인데 이건 보실 필요 없는 게 아까 제가 설명했었죠. 여기에서 좀 이거 제가 못 바꿨는데 아까 자녀세 공제는 7세가 아니라 8세였죠. 죄송합니다. 이거 바꿨어야 되는데. 예. 나중에 8세입니다. 8세. 8세였어요. 8세. 8세입니다. 바뀌었죠? 컴퓨터가 알아서 걸어주니까 제발 바꾸지 마세요. 이거 바꿔가지고 감점 당하는 분들 꽤 많이 봤어요. 자녀라라고 외워가지고. 알죠? 조심. 요게 끝이고요. 시험에 5점으로 냅니다. 근데 연말정산에서 또 내요. 얘는요. 연말정산에서 들어보세요. 어떻게 출제하냐면 이쪽 파트에서는 새로 입력하라고 출제하고요. 나중에 연말정산 가면 부양가족이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걔를 참고해서 여기를 수정하세요. 이렇게 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양가족 명세에 있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부양가족을 주고 여기다 입력하라고, 새로 입력하라고 주고요. 나중에 하는 연말정산에서는 이 부양가족을 다 세팅을 미리 해놔요. 해놓은 다음에 여기 기본공제를 다 부부 이렇게 세팅을 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부양가족의 뭐 소득금액이랑 나이를 주면서 한번 수정하세요라고 출제도 같이 해버려요. 알죠? 그래서 요 인적공제는 진짜 중요해요. 꼭 외워주셔야 돼요, 오늘. 자, 됐습니다. 자, 10분 쉬셨다가요. 요 인물 그저께